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8일 수요일 저녁 9시 49분입니다. 오늘 낮에 놀다 온다고 좀 녹화가 늦었습니다.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증시 급락에도 유럽 잘 버티고 있고 아시아도 오늘 비교적 잘 마감했습니다. 한국이 좀 많이 빠졌죠. 근데 뭐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 보시면 잘 버티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 연설로 어떤 새로운 악재가 등장했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근데도 이렇게 잘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왜 이렇게 강한지 뭐 일단 알 수는 여전히 없습니다. 계속해서요. 근데 이제 지금 왜 이리 강한지 논리적인 이유가 떠오르는 게 있다면 딱 하나 뭐 있긴 있습니다. 긴축 후반전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젯밤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50bp 인상론을 제가 오늘 아침에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어젯밤에 50bp 인상론만 있었던 건 아니고 최종금리 수준도 조금 더 높아지긴 했습니다. 파월 의장 연설로 인해서요. 뭐 이런 점도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해서 오늘 시장이 좀 비리비리한 데 영향을 미치긴 했는데 아무튼 근데 지금 이제 세계 증시가 이렇게 계속해서 긴축으로 해도 잘 버티는 거는 확실히 이게 지금 긴축 후반전이라 그런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좀 논리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건요. 긴축 뭐 최종금리 수준이 여기서 솔직히 뭐 조금 높아져 봐야 뭐 5점 몇 프로 해봐야 뭐 6% 이제 어느 정도 좀 손에 잡히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금리가 뭐 0에서 출발해 가지고 뭐 인플레가 막 5%, 6%, 7% 나오고 있으니까 야 이거 긴축 언제 하냐 도저히 저 목표치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러니까 뭐 시장이 계속해서 그런 것 때문에 약세를 보일 수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솔직히 그건 아니죠. 아무튼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 긴축한다라고 해도 그래 이제 저기 목표치가 보이지 않은 지금 저기 목표치가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장이 강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거 하나로 다 정당화시킬 수는 없긴 합니다. 어, 분명히 긴축 후반전이니까 시장이 강해야 돼. 뭐 사실 뭐 꼭 그러란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우리는 아직까지 알 수 없죠. 기다려 봐야 되겠죠. 지금 시장이 분명 강하긴 강한데 이게 진짜 시장이 오르려고 해서 진짜 대세 상승을 위해서 진짜 그런 매수세가 많아서 강한 건지 알면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얘가 그냥 어거지로 그냥 버티고 있는 건지 어거지로 버티다가 한 번에 확 빠지면서 얻어맞을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 지금 시장의 의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이렇게 강한지. 하여튼 분명히 강하긴 강합니다. 그죠? 제가 생각했을 때 새로운 악재 거의 새로운 악재라고 할 만큼 어제 파월 의장 연설이 좀 그렇게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이 좀 강하게 버텼다? 하여튼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악재가 등장한 건 맞죠, 그죠?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 전에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이때도 급락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급락 안 했죠. 그리고 PC 프라이스 인덱스 물가 지표 나왔을 때도 급락할 수 있었어요. 근데 급락 안 했죠. 근데 이제 어젯밤 파월의장 연설 같은 경우는 이때와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파월의장 연설 때문에 일단 하루 빠지긴 빠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파월의장이 50bp 인상론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이제 시장의 악재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파월의장의 이 연설이 지난번 재료들과는 좀 다르게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50bp 인상 확률이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높게 보기 때문에 이때 고용지표 나왔을 때는 50bp 인상 확률이 뭐 10%, 물가지표 나왔을 때는 고용지표 아니 저 50bp 인상 확률이 뭐 20% 이거밖에 안 되단 말입니다. 근데 어젯밤 50bp 인상 파월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룻밤 만에 무려 40% 포인트가 뛰었죠. 40% 포인트가 뛰어서 이 50bp 인상 확률이 70%에 육박을 하게 됐습니다. 10% 20%와는 분명히 무게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됐으니까 이거는 거의 이제 새로운 재료급이 아니냐. 이거는 뭐 물론 긴축 우려라고 하니까 이것도 긴축 우려니까 새로운 악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어쨌든 거의 새로운 악재에 준하는 그런 악재가 등장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일단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 한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고 미국 증시도 일단 어젯밤에 그래서 주춤했죠. 어젯밤에 좀 하락을 했죠. 근데 이제 시간을 두고 봐야 됩니다. 일단 재료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이제 그럼 이 재료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빠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관찰해보면 됩니다. 어떻게 될지. 다만 이제 지금 증시가 아침에 또 말씀드렸던 건데 비교적 오랫동안 박스권이거나 혹은 뭐 채널형 이렇게 답답한 구간 안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당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는 없어요. 그죠? 여기 한가운데 있으면 변동성 확대가 안 되죠.
매물대를 돌파한 차에서 위로 가거나 이 붕괴가 되거나 이래야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지, 이 답답한 구간 안에 갇혀 있으면 못 움직인단 말입니다. 뭐 거기에다 더해서 뭐 최근에 뭐 유행하고 있는 뭐 만기가 하루도 안 되는 뭐 그런 옵션 상품의 등장, 뭐 이런 것도 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 하여튼 여러 가지 영향들로 인해서 일단 시장이 기술적으로도 지금 좀 갇혀 있다, 기술적으로도 좀 답답한 구간이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언젠가 시장이 이제 움직이긴 움직일 건데, 뭐 위로 크게 가든 아래로 크게 가든 움직일 건데, 움직이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준비 과정 중일 수 있다라는 거. 예. 아직은 크게 움직이기가 어려운 구간이다. 박스권 매물대가 위아래로 있다. 매물대가 위아래로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는 거. 기술적으로 좀 그렇다라는 거고요. 지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또, 그리고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시장이 뭐 조용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다려 봐야 됩니다.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중요한 건 뭐다? 시간 잘 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요. 지가 언제까지나 계속 답답할 수는 없겠죠. 언젠가 이제 결과를 보여줄 텐데, 언제 보여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시간 잘 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한번 쭉 좀 말씀을 드렸고, 아침에 말씀 못 드린 것들 한번 쭉쭉 이야기 드렸고요. 아침에 그 요거 보여드린다고 했는데요, 이게 연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누구나 다 다운받아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연준 통화정책 보고서긴 한데요, 이게 1년에 두 번인가가 발간이 된다라고 합니다. 한 번쯤은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몇 가지 포인트만 딱딱 집어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보고서를 좀 수박 겉핥기로 간단하게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요거 긴 내용이 있지만은 그 요약 부분만 보고, 여기에서 그 자료 도표로 돼 있는 거 자료만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내용은 뭐 60페이지 가까이 될 정도로 뭐가 많습니다. 뭐가 많은데 다 볼 수 없잖아요, 시간 관계상. 짧게 보겠습니다. 뭐 서머리 해갖고 여기 써 있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뻔히 아는 이야기입니다. 뭐 아직까지 연준이 생각하는 목표치 2%, 물가지표 목표치 2%와는 아직까지 한참 멀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긴축을 이어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쭉 써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어젯밤 파월 의장 연설했고, 잠시 후 오늘 밤에도 파월 의장 연설할 건데,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 있는 이 통화정책 보고서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시간 나시면 한번 쭉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어젯밤에 한 중간 정도까지 한번 쭉 읽어봤는데, 일단 뭐 보다가 잤습니다. 중간에 피곤해서. 근데 아무튼 한 번쯤은 쭉 읽어보면 앞으로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할지 대충 뭐 그려지긴 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앞으로 뭐 갈 길이 많이 남았고, 여전히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일단 쭉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몇 가지만 좀 보긴 볼 건데, 여기서 좀 봐야 될 점들은, 뭐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들은 뭐 인플레가 뭐 여전히 튼튼하다 뭐 그런 거 하고요. 고용시장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이 보고서에 절반 가까이가 고용시장이 왜 이리 튼튼하냐에 관한 설명을 하는데 할애가 됐더라고요. 이 분량의 절반 가까이가요. 저의 느낌상 절반 정도라고 봤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고용시장이 왜 이리 강한지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용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시장은 굉장히 튼튼하긴 한데 이 경제 성장은 다소 좀 둔화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 경제. 그리고 아침에도 보여드렸다시피 파이낸셜 컨디션이라고 하는 거는 다소 타이튼해졌다, 다소 좀 그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졌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 요즘에 다들 빚이 많잖아요. 빚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고 개인이고 기업이고 빚이 많은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그 금융시장 컨디션, 뭐 유동성이나 뭐 신용이나 이런 거를 이야기하겠죠. 그런 점들이 좀 굉장히 타이트해졌다. 이런 점들은 좀 위험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우리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리잖아요. 물론 장단기 금리차가 꼭 파이낸셜 컨디션을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장단기 금리차는 어느 정도 파이낸셜 컨디션을 설명하는 요소로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일단 연준에서도 알고 있어요. 지금 금리 수준이 좀 타이트하게 시장에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지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고용 시장이 좋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금리 올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죠. 뭐 반면에 이 보시면 안정성, 뭐 파이낸셜 스테이빌리티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생각보다 뭐 괜찮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빚이 많아가지고 금리가 높아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막 이것 때문에 금융 안정성이 흔들리고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거,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일단은 뭐 금융시장에 당장 눈에 띄는 위기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뭐 딱히 어떤 큰 위기 이런 게 없으니까 시장이 잘 버틸 수도 있어요. 지금 특별히 아무 일 없으니까 어떤 위기 이런 게 안 보이니까 이 금융 안정성 이런 거는 생각보다 괜찮다 이렇게 연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흐름들을 뭐 살펴보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긴축을 좀 이어나가고 있긴 한데 성장이 뭐 약간 뭐 둔화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뭐야 그 계속해서 그 그죠.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도 인플레에 똑같이 시달리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 긴축 속도가 다른 나라들은 조금 좀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아무튼간 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긴축 속도를 좀 늦춰버리면은 결국 그 나라들의 유동성이 다시 달러로 다시 미국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초에 1월 달부터 해갖고 지금 3월 달까지 세계 증시가 좀 많이 올랐는데 사실 이게 전 세계 유동성이 많이 이때 증가하긴 했어요. 미국은 긴축하고 있는데 이때 중국, 일본 등등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이 긴축 속도를 좀 낮추면서 혹은 완화를 하면서 유동성이 좀 굉장히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욱더 미국의 인플레가 안 잡히고 있고 이것 때문에 더욱더 미국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측면도 충분히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그냥 정말 수박겉핥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만 보면서 넘어가고 있고 하여튼 이제 뒤쪽을 보면은 왜 이리 지금 미국 고용 시장이 강한가 이런 거에 대한 훌륭한 자료들을 좀 제공을 해줍니다. 우리 좀 몇 가지 좀 보자고요. 근데 순서가 근데 그게 아니네요. 이거를 좀 먼저, 이게 지금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물가지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뭐가 최근에 많이 움직여서 물가지표가 떨어졌냐,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도표입니다. 잠시 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푸드와 에너지, 그러니까 음식과 에너지,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먹고 마시는 거 그런 것들은 거의 안 떨어졌어요. 인플레가 쭉 올라오고 나서 안 떨어졌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뭐가 떨어졌냐? 에너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검은색 선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최근에 인플레가 떨어지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다른 것들도 좀 보자고요. 다른 요인들. 검은색 선이 하우징 서비스니까 뭐 월세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시면 계속해서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그저 여기 보시면 파란색 선도 중요합니다. 서비스와 서비스 뭐 말 그대로 뭐 서비스 물가죠. 서비스 물가도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기 있는 빨간색 선이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인플레가 좀 떨어진 건데 빨간색 선은 뭐냐? 뭐 먹을 거나 음료수나 조금 전에 봤던 에너지라는 거. 이 빨간색 선이 떨어진 거 알고 보니까 뭐다?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렇다.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받지 않습니까? 뭐 하우징 서비스하고 뭐 서비스 지표 이런 것들을 봤는데 얘네들은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다. 안 떨어지고 있다. 근데 빨간 선이 떨어졌다. 근데 빨간 선을 자세히 보니까 에너지가 떨어진 거다. 에너지가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미국의 물가가 안정됐구나라는 거 우리가 이거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잘 봐야 되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 화면 옆에 조금 보이는 거 이거 국제유가거든요. 국제유가 최근에 박스권이죠. 이거 상승 추세 전환될랑 말랑하고 있는데 얘가 전환되면 인플레 박살날 수 있는 인플레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이 생각보다 에너지가 인플레를 낮추는데 차지한 역할이 굉장히 컸어서 저는 좀 다소 놀라긴 했습니다. 생각보다 에너지 가격이
인플레를 잡는데 많은 몫을 했구나라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살펴보자면요. 이제부터 고용지표 이야기 나오네요. 그죠? 이제부터 고용지표 이야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실업률은, 미국 실업률은 쭉 낮아지고 있고요. 지금 미국 실업률 굉장히 낮은 수준에 와 있고요. 여기서 아무튼 봐야 되는 거는 요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점들, 그죠? 뭐 고용 뭐 참여율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게 안 올라오고 있다는 거. 전염병 때문에 한번 박살 났다가 전염병 수준으로 회복을 못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고용 시장이 타이트한 이유일 수 있다. 고용 공급이 없다고 합니다. 고용 공급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고용 공급이 없다. 그래서 임금도 계속해서 높고, 임금도 높고 고용 시장에 계속해서 뭐 하여튼 각종 고용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이유가 저런 것들 때문이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있던데, 뭐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그 은퇴한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다라는 거. 은퇴한 사람들 수가 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여기 있는 파란색 선이 은퇴자 수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높다는 거.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노동 공급이 없대요. 노동 공급이 없어가지고 이 결과적으로 지금 고용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라는 겁니다.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for Prime Age People. 그러니까 뭐 어떤 일하기 딱 좋은 연령대의 그런 사람들, 뭐 예를 들면은 뭐 한 20살에서 뭐 60살까지 그 정도 사람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게 아마 프라임 에이지 피플일 텐데, 그런 사람들의 보시면은 이 고용시장 참가율이 전염병 직전을 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잘 보니까 일자리 수 자체는 그 수요는 굉장히 또 증가를 했더라고요. 보시면 available jobs라고 해가지고 이 일자리의 수는 전염병 직전보다 오히려 수가 늘었어요. 근데 보시면 좀 전에 보셨다시피 이 고용시장 참가율 이런 게 굉장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간극이 커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지금 고용시장을 타이트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게 지금 현재 연준의 분석인 거죠. 이 보고서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특별한 일 없으면 고용시장은 굉장히 계속해서 뜨거울 수 있을 거다라는 거를 뭐 우리는 뭐 알 수가 있겠죠. 금리 인상한다고 고용시장 참가율을 높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점들. 그래서 연준 보고서에서 고용시장 이야기를 좀 굉장히 이렇게 좀 길게 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 얼추 뭐 다 보여드렸고요. 나머지 뭐 특별한 건 없는 거 같고,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뭐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본 거는, 재밌는 거는, 그래서 연준의 지금 생각이 뭐냐. 연준 같은 경우는 고용지표가 굉장히 이게 좋지 않습니까? 고용지표가 꺾일 때까지 계속해서 어쨌든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근데 고용지표는 약간의 좀 후행성도 좀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뭐 고용 참가율이나 이런 게 금리하고 별 사실 상관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준의 이 어떤 그 고용 시장이 튼튼하다는 걸 갖고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다소 좀 잘못된 정책 방향일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이 하여튼 좀 너무 고용 지표만 믿고 가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 뭐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오늘 시장 이야기보다 좀 저런 이야기를 좀 먼저 좀 해봤습니다. 저런 게 좀 지금 전반적인 시장 상황 이해하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아무튼 다시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이제 차트 좀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뭐 일단 중국 증시부터 좀 간단하게 보자면, 중국 증시 이런 모양이에요. 그 답답한 박스권 안에 갇혔죠, 그죠? 네, 그래서 뭐 특별히 할 말 없다라는 거. 박스권 붕괴됐고, 이 부분이 오버슈팅이었고, 그죠? 오버슈팅이 다시 깨지면서 아래쪽으로 박스권 안에 들어왔으니까 답답한 구간이다. 근데 하여튼 중국 증시도 결과적으로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 위안화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지금 7위안 싸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7위안이 대략적으로 이 자리죠. 그죠?
어제 긴축 우려 때문에 위안화는 분명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7위안에 다시 한번 바싹 다가섰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장중에 이제 이 그 7위안에서 많이 좀 되돌리면서 하락을 하면서 위안화가 일단 중국 증시가 일부 반등을 시도하긴 했는데, 아무튼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긴 합니다. 7위안에서 여기서 이제 쌍고점을 찍고 이렇게 밀릴 수도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명백하게 여기하고 비교해 보시면 고점이 이번에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7위안 여기 매물대에 딱 걸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보셔야 되긴 합니다. 7위안 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요까지는 자연스럽게 오를 수 있단 말이죠. 요까지는 근데 이제 여기에 예, 근데 보시면 지금 이 자리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버벅버벅 하고 있는데, 여기서 넘어가면은 이제 급등입니다. 이 급등하면 중국 증시 붕괴될 수 있다라는 거, 좀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하여튼 아직까지 이거 싸움 중이라 중국 증시가 박스권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여튼 7위안 부근에 바싹 다가섰다라는 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입니다. 뭐 일본 증시 이런 거는 뭐 특별히 뭐 할 이야기가 없는, 일단 근데 분위기상 전고점이 여기인데 전고점을 거의 넘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일단 아직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일본 증시 강합니다. 왜 강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여튼 강해요. 근데 지가 강해봐야 계속 말씀드리지만 박스권이라 좀 그렇다, 뭐이 정도 이야기 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럽 증시도 다시 답답한 구간 안에 좀 들어오긴 했죠. 유럽 증시 계속해서 일단 여기가 중요한 라인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가 딱 중요한 라인이죠. 여기가 어떤 매물대, 어떤 중요한 저항이 되는데, 어젯밤에 긴축 우려 때문에 이 독일 증시가 다시 박스권 안으로 이 저항을 다시 지지선을 붕괴시켰고, 지금 이제 다시 저항이 돼갖고 지금 이 자리 넘어갈랑 말랑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 분명히 넘어간 건 아니니까 저항이죠. 그죠? 유럽 증시도 다시 좀 깝깝한 구간 안으로 들어왔고요. 다들 지금 이제 중국이고 뭐 일본이고 독일이고 뭐 이렇게 좀 강한 나라들이 랠리를 하려고 하다가 어젯밤에 파월의장 연설 때문에 좀 주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각기 대응 잘해야 됩니다. 뭐 강한 놈은 강하다고 봐주고 약한 놈은 약하다고 봐주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시장은 계속해서 강한 상황이니까 막 아래쪽으로 이런 거 베팅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일단 조금 더 타이밍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 오늘 밤에 그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잠시 후네요. 잠시 후에 이거 ADP 논팜 인플로이먼트 체인지 요거 고용 지표인데, 물론 이제 이 내일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훨씬 더 중요하긴 한데요. 이것도 아마 좀 시장을 오늘 밤에 움직이는 그런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 좀 잘 보자고요. 당연히 고용 지표 높게 나오면 또 긴축 우려랍시고 다시 한번 시장이 쏟아질 수 있겠죠. 반면에 이 지표가 낮게 나오면,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안 좋다라고 나오면 또 안도할 겁니다. 뭐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하여튼 예상치 200만 써 있고요. 예상치 20만 써 있고, 어떻게 될지 뭐 지켜보면 되겠고요. 오늘 밤 파월의장 연설 또 있긴 한데, 어젯밤 파월의장이 연설을 한번 했기 때문에 솔직히 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제 금요일 날에 있는 고용 지표로 어느 정도 좀 넘어갔다라고 봅니다. 시장의 관심은요. 그 전에 이 자그마한 ADP 고용 지표라는 게 이제 2분 뒤에 발표가 되네요. 요거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건 조금 이따 보고 한국 증시 이야기 조금만 하고 미국 증시 조금 보고 마치겠습니다. 뭐 오늘 한국 증시 삼성전자 중요한 지지선 앞두고 일단 뭐 약간 여기서 이제 바로 막 급락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일단 뭐 버티고 있습니다. 왜냐? 지지선이니까요. 근데 일단 분명히 안 좋은 건 안 좋은 겁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65,500원짜리가 지금 붕괴됐기 때문에, 이거 65,500원이 그냥 붕괴된 게 아니고 5, 6거래일 동안 저항 누적시키고 붕괴됐기 때문에, 이거 오늘 지금 지지선에서 양봉이 나온다라고 해도 앞길이 좀 막막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하이닉스는 뭐 당연히 저점도 낮추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은 거고요. 뭐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이 겁나게 강합니다. 역시나 왜 강한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에코프로 BM 때문에 강하긴 강하겠죠. 기술적인 이유를 따져보면요. 하여튼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코스닥 시장이 지금 굉장히 강한 거는 마치 2018년도 여름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죠? 약간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솔직히 근데 저의 경험상은 그때와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코스닥에 있는 종목까지 마지막 종목까지 다 올라야 다 힘이 빠져야 시장이 진짜 하락으로 전환됐던 기억이 나긴 나는데 지금 이 코스닥 시가총액 1등 종목 이렇게 힘을 써대는 걸 보면은 하여튼 뭐 조만간 시장이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우려가 살짝 좀 들긴 합니다. 뭐 희망보다는 우려가 좀 보이긴 하네요. 너무 강해도 적당히 강해야 되는데 지금 불꽃놀이가 막 쏘아 올려지고 있으니까 좀 다소 좀 우려가 좀 되긴 합니다. 하여튼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이 안 나왔어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까지 눌림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눌림? 최소한 그러니까 최소한 뭐 16만 원 정도는 붕괴가 돼야 에코프로비엠은 아래쪽으로 베팅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 계속 강한 겁니다. 그 전까지 눌림이에요. 16만 원까지는 솔직히 눌림으로 보는 게 맞긴 맞습니다. 뭐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이 20만 원짜리가 붕괴되면은 그래도 아래쪽으로 베팅할 자그마한 근거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긴 한데요. 아무튼 강하다. 이런 종목이 이렇게 되니까 뭐 코스닥은 계속해서 강했겠죠.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 꼭지점 잡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아래쪽으로 베팅할 거면 아래쪽으로 간다는 신호가 보이고 나서 베팅을 해야 되겠죠. 뭐 특별히 특별히 더 뭐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여튼 코스피는 가야 될 방향으로 일단 잘 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가야 될 방향으로 일단 뭐 하락 채널형이니까 이 안에서 잘 움직이고 있고 꼭 위에 찍었으니까 이제는 아래로 가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뭐 물론 아직 전저점이 살아 있으니까 주식 포기하기는 아까울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주식은 일단 안 하는 게 좋긴 하죠. 이번에 이 하락 채널형을 극복했었어야지. 최소한 319 지키면서 극복했어야지. 이런 하락 채널형을 극복했어야 주식을 사고 계속 들고 갈 수 있는데 계속 좀 주식 들고 가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오늘 좀 급락했기 때문에 뭐 모르죠. 내일 밤에 내일 좀 반등이 나올라나 이런 건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주식 들고 가시는 거는 일단 좀 아닌 것 같다. 일단 타이밍을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 주식 들고 계신 분들 혹은 뭐 주식 사고 싶으신 분들 혹은 상방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지금은 아니다. 그죠?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일단 축축 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다?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보면 돼요. 그죠? 계속해서 자기 포지션 쭉 끌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 하여튼 그래서 오늘 저렇게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풋옵션들이 슬슬슬 또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급락 위험이 싹 사라졌었다가 319 돌파 차가면서 급락 위험이 싹 사라졌었다가 다시 급락 위험의 불씨가 조금은 살아났습니다. 다시 풋옵션 살아났고 기술적으로는 아무튼 이 지난 3월 6일, 3월 7일 시장이 급등했었던 것이 이날의 움직임들이 결과적으로 슈팅이었다라는 게 지금 밝혀졌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조금 오늘 이런 움직임을 보고 조금 좀 긴장을 하긴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언더슈팅이었으면 이게 진짜 언더슈팅이었으면 풋옵션은 앞으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 멀리 탄력 받아서 쭉 올라갈 가능성도 있긴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그 선물지수도 그런 거예요. 약간 좀 슈팅 혹은 뭐 위쪽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래쪽을 확인하러 가야 되는 때거든요. 하락 채널형이잖아요. 하락 채널형이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은 여기는 전저점 312도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을 겁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좀 전에 그렸다 지웠던 것처럼 하락 채널형이니까 다음번에 저점 낮아지는 게 자연스러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좀 조심하긴 조심해야 된다. 시장 분위기가 또 조금 좀 그렇다라는 거. 다만 이제 오늘 움직임은 뭐 조금 급격했으니까 내일 되돌릴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좀 다시 하락의 불씨가 좀 살아난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고 변동성 지수 이런 거 반등해야 될 자리에 반등하고 있어서 딱히 뭐 이런 거 할 말 없고요. 코스닥 강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볼 수 없죠. 오히려 이건 3거래일 동안 지금 지지력을 누적시킨 거고 이렇게 되면 내일 급등도 할 수 있습니다. 내일 미국 증시가 허락만 해주면 미국이 조금만 오르면 코스닥은 뭐 저 멀리도 오히려 급등도 할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같은 거예요. 여기서 내일 이 모습이면 추가로 급등도 가능해요. 이 3월 6일날 한 20% 올랐죠. 3월 6일날 한 20% 올랐는데 뭐 추가로 뭐 10몇 %씩 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하여튼 코스닥 시장 이런 거 고점 잡으려 하시면 안 됩니다. 코스닥은 아래쪽 보시는 분들 일단 싹 다 도망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데서 꼭 시점 잡겠다 하다가 진짜 탈탈 털립니다. 변동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 1320원짜리 저항 테스트 하고 있죠.
저항 테스트 하고 있고 아직은 넘어간 건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넘어가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시면 된다. 정상적으로 뭐 특별히 뭐 문제 없습니다. 잘 가고 있죠.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려 하고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된다. 달러가 이제 1320원만 돌파 한장하면은 다음에 거의 목표치가 한 40원 가까이 열리게 됩니다. 1360원 이렇게 목표치가 크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좀 중요하겠죠. 달러 계속해서 들고 갑시다. 달러 들고 가야 될 이유도 좀 있고 긴축 우려 뭐 이런 게 더 심해진다고 하니까 들고 갈 이유도 있고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된 것 같고요. 미국 증시는 뭐 오늘도 계속 박스권이기 때문에 제가 기술적으로는 뭐 딱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뭐 그럴 가능성 정도는 있겠죠. 미국 증시도 이게 이제 이렇게 하락 채널형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자리가 고점이었다면 만약에 이 3월 6일 날 만들어 놓은 고점이 의미 있는 고점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하락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이번에 고점이 낮아지게 된다면 이 하락의 기울기가 더 이렇게 가팔라질 수도 있다는 점 좀 염두는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밤에 오를지 내릴지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 계속 금리가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젯밤 금리가 특히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어젯밤 급등을 했단 말이죠. 이거 급등했으면 앞으로 더 오를 거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 좀 쉬어가는 게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조정 이런 게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증시도 좀 그렇습니다. 증시도 예를 들면 어젯밤에 미국 증시 나름 급락했잖아요. 오래간만에 1%, 1.5% 빠졌으니까 약간의 되돌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오늘 한국 증시도 어때요? 오늘 급락했잖아요. 약간의 되돌림 정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물론 바로 하락할 수도 있지만 약간 되돌릴 수도 있고 이런 점들 이런 거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구간이긴 한데 이런 것도 좀 염두를 하긴 해야 돼요. 우리가 맨날 주식이 빠지란 법도 없고 맨날 오르란 법도 없잖아요. 특별한 일 없으면 주식은 많이 빠지면 하루 정도 되돌리고 뭐 그 다음날 또 빠지든가 아니면 또 오르든가 하여튼 쉬어가기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긴 해야 됩니다. 어젯밤에 금리의 움직임이 분명히 좀 강하긴 했어요. 그리고 증시도 오래간만에 좀 강하게 움직인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돌림 이런 거 좀 염두하시고 근데 오늘도 되돌리지 않으면 좀 심각하게 쏟아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점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평상시 보시던 것처럼 똑같이 달러 레벨업 됐으니까 달러가 잘 버티는지 고용지표 잘 나왔네요. 그죠? 고용지표 잘 나왔으니까 미국 증시는 일단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일단 분위기가 안 좋은 게 맞을 겁니다. 왜냐? 긴축 우려가 자극됐기 때문에 그죠? 고용지표 좋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지금 보시면 뭐 달러 강세 이런 거 나올 거고 근데 지금 보시면 또 지금 당장은 거꾸로 반응 보이고 있죠. 그죠? 오히려 저 지표 나오고 나서 지금 약간 유로화가 반등하면서 달러화가 오히려 약세 나오고 증시는 오히려 또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 물론 뭐 지금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뭐 일단 고용지표 이렇게 나온 건 오늘 밤에 일단 주식시장의 악재다 또 하나의 악재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재긴 악재인데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제의 움직임이 좀 급격했어요. 요거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ADP 고용지표라는 것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날 발표될 고용지표보다 좀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지표이기도 하다라는 거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 지금 뭐 제가 뭐라 할 말이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박스권 안에 갇혀 있고 그래서 딱히 할 이야기는 없고 하여튼 뭐 어젯밤 달러도 그렇고 움직임이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 급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일 밤이 중요합니다. 내일 밤 달러도 보세요. 지금 보시면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 어젯밤 너무 많이 해먹었으니까 이런 점들에 오늘 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러 하여튼 그래서 보셔야 될 게 뭐냐 105자리 돌파 한착 했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되돌림 과정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도 어제 많이 올랐다 그랬죠. 금리도 약간 되돌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점들 그죠? 그런 점들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도 뭐 일단 어제 좀 올라왔기 때문에 하여튼 변동성 지수들이 또 어딘가 지키면서 박스권에서 일단 상승 흐름 일단 반등을 하긴 했는데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올라오나 뭐 이런 것들 그죠? 맨날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